노동자를 자처하는 의사들, 이 전공의들이 ILO에 개입을 요청했어요. ILO는 국제노동기구입니다. 의사들은 지금 노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기들 스스로 노동자라고 지금 자처하면서 그러면서 ILO 국제노동기구가 개입해달라. 업무 개시 명령은 강제노동 금지를 위배한 조치다. 참, 저는 일부 의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좀 비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이 환자를 버리고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 왜 자꾸 국제기구에다가 도와달라고 희생자 코스프레까지 하는 겁니까? 좋아요. 의사들 스스로 우린 노동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노동자로 대우해 주죠. 자, 노동자들 중에는 필수 노동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동자는 노동상권을 갖지만 파업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특정 부분의 노동자들은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파업, 단체 행동 제한을 받습니다. 예컨대 공항의 관제사 같은 직종이요. 제가 레이건 대통령 때 미국 관제사 파업에 대한 사례를 여러분께 전해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관제사가 파업하면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잘못 떴다가는 공중에서 충돌해버리니까. 그런 식으로요. 그러면 자, 의사가 파업하면 환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이건 필수 노동 영역이죠. 노동자를 자처한다면 노동자 대우해주겠다. 그런데 의사들이 하는 노동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현장을 이탈하는 단체 행동은 못하게 엄격하게 금지하고 그걸 어기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필수 노동 영역으로 인정해주겠다. 교수들도 지금 사직서를 내느니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교수들까지 환자를 떠나면 의사 그러면 어떤 직종보다도 높은 존경을 받습니다. 환자들이 의사한테 어이 의사 선생 이렇게 부르는 사람 봤습니까? 우리가 변호사한테 선생님 그럽니까? 안 하잖아요. 변호사님이라고는 해도. 그러나 우리가 의사를 부를 때는 의사님이라고 안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스스로 우린 노동자다라고 자처하면서 ILO에 개입을 요청하는 데다가 교수들까지 환자를 떠나보내면 우리 국민들이 과연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선생님 자를 붙여 부르겠습니까? 국민을 잃게 됩니다. 별것도 아닌 그 의대 정원 몇 명 고소하다가 국민 전체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수 있다. 지금 이런 그 의사들의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가 납득이 안 되는 이 황당한 이 단체 행동, 간격으로만 치닫고 있는 이 단체 행동을 주도하는 자가 추수호라는 자입니다. 의협 비대위의 홍보위원장이에요. 이 자가 2016년입니다. 2016년 지금부터 8년 전에 3월입니다.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뒤에서 박아버렸어요.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머리를 다쳐서 숨졌습니다. 이때 주소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 0.078이었습니다. 운전면허에다가 사망사고를 낸 거예요. 즉각 구속이죠. 교통사고 특례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이런 음주 사망사고, 이게 뒤늦게 알려졌어요. 이 주소는 고인의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다. 그때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50대 남성이 살아 돌아왔습니까? 이 주소란 자가 이 의료 이 관련 법 개정에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개정의료법을 추진했는데, 정부에서, 국회에서 이걸 강력하게 반대하는 글을 SNS에 여러 차례 올린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금고 이상의 형은 뭐냐면 집행유예가 다 금고 이상의 형입니다. 일단 징역 몇 개월 그러면 금고형인 거예요. 이게 유죄입니다. 집행유예라고 해서 무죄가 아니에요. 다만 그 집행을 유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잖아요. 음주 사망사고를 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가 몇 년 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는 개정의료법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SNS 질을 한 거예요. 이자는 지난해 2월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진료와는 전혀 관계없는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위헌일 가능성이 100%다. 나는 절대 반대다. 이미 음주 사망사고까지 낸 자가 오히려 동료 의원들한테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자신의 의사면허 박탈에 해당되는 이 개정의료법을 절대 반대한다, 위헌이다 이러면서 SNS 질을 한 거예요. 그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이자는 논란이 되자 그때 쓴 글에 대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자기 소신이다 이러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왜 그 글이 중요하게 된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걸 몰라서 물어? 그러면서 이 주수호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도 지금 출마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 등록 당시에 우리가 국회의원 후보 등록하면 범죄 전과 기록 쫙 경찰서에서 받거든요. 그리고 다 검증을 받아요. 이자는 음주 사망사고를 낸 사실 자체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았어요. 후보 등록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제 오후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은 또 올렸어요. 그 왜 이 시점에 그런 걸 올려 그러면? 이 시점에 왜 그때 쓴 글이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하면 왜 이 시점에 그러면 후회하고 속죄하는 글을 올려? 거기서 이자가 뭐라 그랬냐? 조용히 살아야 할 제가 다시 한번 의협 회원님들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보다 회원님들과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아니 안 그래도 돼. 그냥 조용히 후회하고 죄책하면서 살아도 상관없어. 뭐 주소와 아니면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져? 음주 사망사고 낸 주제에. 저는 지금까지는 뭐 몰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음주 사망사고를 낸 자가 자기하고 직접 관계되는 개정의료법의 즉 SNS질을 통해서 반대하는 이 전형적인 내로남불을 보인 이 행태가 밝혀진 이상 지금 즉각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직 내려놓고 의협 회장 출마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의사들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11만 명에 가까운 의사들 중에 그래 의협 회장할 사람이 그렇게도 없어요?
국민들을 상대로 언론 홍보할 사람이 그렇게도 없냐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인술은 계속된다. 제가 주수호라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했다고 해서 제가 의사 선생님들 전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존경심을 거둬들인 것은 아닙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입니다. 1층 로비에 새내기 소아청소년과 의사, 이 필수 의료 중에서도 참 어려운 이 분야죠. 소아청소년과 의사, 이제 막 새내기 의사가 된 14명의 다짐이 적힌 배너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 배너에 보면 어린이들은 저희의 가장 큰 선생님, 후배들에게 배운 건 나누겠다, 이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어린이를 지키겠다, 이런 소아과 의사들의 다짐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 환자와 그 가족들이 이런 감사의 글을 다시 올렸어요. 저도 두 아이의 엄마지만 아이 보는 게 힘든데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치료하실 때 보통의 사명감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꺼이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해 주시고 아이들을 성심껏 봐주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게 의사 본연의 모습이고, 이게 의사와 환자와 그 가족들 간의 정상적인 관계 아닙니까? 고관절 골절환자 83세의 임모 씨가 급하게 병원을 갔는데 5군데에서 거절을 당했어요.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한양대병원, 경희대병원 5곳에 전화를 돌렸는데 오늘부터 전공의 파업이라 응급실에 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는 말만 들었어요. 이 임모 씨의 가족들은 그야말로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국군 수도병원 응급실에 전화했어요. 응급수술이 가능하다, 이런 답을 듣고 사설 구급차를 불러서 50여 분간을 달려서 국군 수도병원으로 왔어요. 그렇게 해서 무사히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임모 씨의 딸 임 씨는 수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안도감이 들었다. 아버지가 이대로 돌아가시는 건가 너무 막막하고 암담했는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합니다. 그 울먹였는데, 자, 전국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 지금 환자 곁을 떠나 단체 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 여러분들, 우리 환자와 가족들이 언제까지나 이래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환자를 버리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도 의료 현장 복귀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마치 조건처럼 환자와 가족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잡고 협상하듯이 이건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즉각 복귀, 이후 대화. 이 원칙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상황을 다 알고 있고 정말 온몸으로 버텨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거 정말 의료개혁 제대로 한번 해야 되겠구나 라고 다들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이번이 의료개혁의 최적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상황에서 절대 원칙 흔들리지 말고 국민과 함께 이 위기 상황을 당당하게 돌파해 나가야 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한 3주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일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두익이라는 분인데요. 이두익. 이분은 백령병원의 원장입니다. 백령병원은 백령도에 있는 병원입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위치한 백령병원의 원장 취임한 지 10주년이 돼서 해병대 제6여단이 감사패 전달하는 작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백령병원은 2014년에 30병상 규모로 신축이 됐어요. 이 병원에는 현재 공보의 7명 포함해서 모두 9명의 의사가 근무 중입니다. 이 여단장 권태균 여단장은 이두익 원장에게 감사패를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의 유일한 2차 의료기관장으로서 10년간 헌신해온 공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손편지로 쓴 손편지와 공로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10명, 10여 명으로 구성된 색소폰 동호회 축가 공연도 열렸다고 합니다. 이두익 원장은요, 2014년에 인하대 병원에서 인하대 병원장을 끝으로 정년 퇴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백령도로 갔습니다. 왜 백령도냐? 군의관 시절에 첫 번째 환자를 만났던 곳이 바로 백령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백령도에 있는 백령병원으로 돌아와 제2의 의료인 인생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벌써 10년째 된 거예요. 이두익 원장은 인하대 병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의료계에 네트워크가 광범위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길병원이나 인하대 병원 같은 이 인천 백령도 이 지역 대학병원과의 협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첨단 의료 장비를 도입해서 주민과 군장병들을 위한 의료 수준을 크게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의술이고 이런 게 인술입니다. 지금 뭐 전공의가 되고 응급실 같은 절대 비워서는 안 될 의료 현장까지 다 비우고 떠났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의료가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의사들이 버텨주기 때문에. 말 없는 다수, 이런 인수를 펼치는 의료인들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우리 국민 모두가 의료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다들 허리띠 졸라매고 인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의료 상황이 버텨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의료계를 정말 묵묵히 버텨내고 있는 이 진정한 의술, 진정한 인술을 행하는 의료인들을 위해서나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버텨내고 있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나 이번에야말로 의료개혁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관철해 나가야 합니다.